인류 역사상 가장 영생에 집착했던 인물 진시황. 그는 영생이 너무도 간절했던 나머지 몸에 좋다고만 하면 온갖 약물과 음식을 찾아다 섭취하곤 했다는데요. 그러다 결국 불로불사의 약인 줄 알았던 수은에 중독되면서 50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오히려 단명하고 맙니다. 그런데 진시황이 품었던 이 허황된 꿈을 과학을 활용해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현대사회의 절대 권력자, 빅테크 기업의 CEO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지난해 알토스랩스라는 바이오 스타트업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고요. 구글은 한참 전인 2013년부터 칼리코라는 자회사를 세워 노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48년생인 구글의 엔지니어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까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모든 노화 연구의 성과를 누릴 수만 있다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매일 100여 알의 영양제를 때려 먹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절대 덤비지 않았을 냉혹한 사업가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천문학적인 돈과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쏟아붓고 있죠. 이거 왠지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현대판 진시황이 꿈꾸는 영생의 비밀, 노화의 종말입니다. 영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가 있을까요? 사고도 있고요. 애초에 몹쓸 병을 안고 태어나거나 젊은 나이에 큰 병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아마 노화일 겁니다. 암도 결국은 노화의 산물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노화는 도대체 왜 일어날까요? 한때는 DNA의 손상이 노화의 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은 사례가 등장했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 이름, 복제양 돌리. 과학자들은 늙은 양의 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다른 줄기세포에 이식함으로써 돌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DNA 손상이 노화의 원인이라면 늙은 양의 DNA를 받은 돌리도 늙은 채로 태어나거나 평범한 양보다는 훨씬 더 빨리 늙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돌리는 상대적으로 단명했지만 그 이후에도 활발하게 진행된 클론 연구 결과를 보면 복제 동물들 대부분 평범한 개체들의 평균 수명만큼은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늙은 생물들도 DNA는 온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다양한 대안 이론이 우후죽순 등장했는데요. 최근에 가장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노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의대의 유전학 교수 데이비드 싱클레어가 제안한 노화의 정보 이론인데요. 싱클레어 교수는 노화의 원인으로 DNA와는 전혀 다른 조직을 지목하면서 이 연구를 진척시키면 노화를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되돌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며 2장의 사진을 내세웠는데요. 그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싱클레어 교수 자기 자신. 사진 속 50대의 싱클레어 교수는 그보다 수년 전에 찍은 40대 시절의 모습보다 확실히 젊어 보입니다. 연구실에서 측정한 신체 나이도 약 10년 정도 젊어졌다고 했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데이비드 싱클레어의 노화의 정보 이론 정리 나갑니다. 생소한 용어가 많아서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잠깐 머리 아픈 걸 참으면 내 건강 수명을 100년쯤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눈 크게 뜨시고 귀 쫑긋 세우시고 이제 들어갑니다. 싱클레어 교수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화는 DNA가 손상돼서가 아니라 후성 유전체에 있는 정보가 상실되면서 발생한다. 후성 유전체. 난생 처음 들어본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이게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포 이야기를 잠깐 해봐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약 40조 개의 세포가 있고 이들은 피부, 신경, 면역 등등 약 200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세포에 들어있는 DNA는 똑같습니다. 약 2만 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완전히 똑같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서로 다른 종류로 분화하기도 하고 아예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어떤 과정을 관장하는 제어 시스템을 통틀어서 후성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후성 유전체는 다양한 화학작용을 통해 DNA 안에 있는 유전자 중 어떤 건 켜고 어떤 건 끔으로써 결과적으로 세포의 종류와 기능을 결정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해보면요. DNA가 피아노라고 한다면 DNA 속 하나하나의 유전자는 피아노 건반에 해당합니다. 후성 유전체는 이 건반 중 어떤 건 누르고 어떤 건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어떤 음악이 연주될지를 결정하는 피아니스트예요.
건반이 어떤 음을 내게끔 조율돼 있다고 해서 그 소리가 저절로 나는 거 아니잖아요.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으로 눌러야만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 후성 유전체는 2만 개의 건반을 골라 두드림으로써 세포라는 음악을 연주해내는 마에스트로인 거죠. DNA를 요리책, 후성 유전체를 요리사로 비유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후성 유전체는 어떤 이유로 정보를 상실하고 그 결과로 노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피아니스트의 비유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던 피아니스트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엉뚱한 건반을 누릅니다. 그러면 피아니스트는 그 사람을 말리거나 엉뚱하게 눌린 건반도 음악과 어우러지도록 화음이 맞는 다른 건반을 얼른 눌러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도 산만해지고 손가락도 부족하니까 원래 누르기로 했었던 건반은 못 누르게 되겠죠? 그렇게 세포라는 음악은 뒤죽박죽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피아니스트를 방해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건 바로 DNA 손상입니다. 세포 분열을 너무 많이 하거나 방사선이나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DNA는 손상될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르투인을 비롯한 후성 유전 인자들은 DNA가 손상된 곳으로 확 몰려서 복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일종의 긴급 출동 대원들이죠. 이들은 세포가 분열을 하지 못하게 막고 오직 DNA 복구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하는데요. 그런데 이 후성 유전 인자들은 긴급 상황이 아닐 때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일인데요. 평소에 이 후성 유전 인자들이 2만 개의 유전자 중 이 세포에 맞지 않는 유전자가 나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세포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누르고 있던 대원들이 다른 곳에 동원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평소에 숨죽이고 있던 유전자가 슬슬 기지개를 켜지 않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세포는 기존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기능도 점점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DNA 손상이 발생하고 이걸 복구하기 위해 후성 유전 인자가 기존 역할은 내팽개치면서 엉뚱한 유전자들이 길을 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세포의 안정성이 무너진다가 되겠네요. 이런 손상이 너무 강력하거나 자주 발생해서 그 여파가 축적되는 과정이 곧 세포의 노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포의 노화가 모여 개체의 노화로 이어지죠. 그렇다면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DNA의 손상을 막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요, DNA의 손상을 아예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열하기 위해 DNA를 복사할 때도 손상은 일어나기 때문이죠. DNA 손상이 무서워서 복사를 막는다면 생물이 태어나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DNA 손상은 오직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방사선에 노출되는 일을 피하는 방법 정도가 있겠죠.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노화를 막지는 못하고 그저 늦추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똑똑한 분들은 이미 생각나셨을 것 같은데요. 손상을 막을 수 없다면 복구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시르투인과 엠토르 같은 출동대원들, 후성 유전인자들을 늘리거나 훨씬 더 강하게 활성화할 수 있다면, 그래서 DNA 손상을 복구하면서도 동시에 엉뚱한 유전자도 억제할 수 있다면, 그러면 노화를 막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일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싱클레어 교수팀은 늙은 쌍둥이 쥐를 데리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마리에게만 후생 유전인자와 유사하도록 실험실에서 배합한 칵테일 인자를 주입해 줬는데요. 그 결과 이 생쥐는 시력과 뇌 능력이 좋아지고 근육과 신장 조직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노화의 시계가 되돌려진 거죠. 이 두 마리의 생쥐가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요. 한쪽은 청년, 한쪽은 노년인 듯 보이는 이 생쥐들은 DNA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사람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빌 앤드루스라는 분자 생물학자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노화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자신의 몸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냥 태어난 김에 살던 형 릭과는 다르게 자신은 후생 유전인자들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수행한 건데요. 그 결과 같은 DNA를 갖고 있는 두 형제의 외양이 이렇게나 달라졌습니다. 실험실에서 측정한 신체 나이 역시 약 30살이나 차이가 나죠.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가 바로 우리 몸에 있었습니다. DNA 손상을 복구하고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 후생 유전인자들이 바로 불로초였던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들을 장수 유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앞서 빌 앤드루스의 사례를 통해 짐작하셨던 대로 이 장수 유전자들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불로초를 어떻게 늘리느냐? 이제 오늘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역설적이게도 이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우리 몸을 괴롭혀야 합니다. 물론 DNA가 손상될 정도로 과도하거나 너무 잦아서는 안 되겠죠. 영구적인 손상은 가하지 않으면서도 이 몸이 얘네 장수 유전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약한 스트레스를 계속 줘야 합니다. 이렇게 약한 스트레스나 적은 독소가 오히려 인체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일컬어 호르메시스라고 하죠. 노화를 막기 위해 우리 몸을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 게 좋을까요? 가장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은 열량 제한입니다. 지난 80년에 걸쳐 효모, 쥐, 원숭이, 인간 등 다양한 생물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영양실조 없는 열량 제한이 장수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평생 소식하시며 살면 되겠네요? 참 쉽죠? 저는 못하겠지만요. 요즘처럼 온갖 사내진미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에서 소식은 그 어떤 일보다도 어려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만다행, 가끔씩만 굶어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답니다. 사흘에 한 번씩 먹이를 제한한 쥐들은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약 20% 수명이 늘어났고요. 오래된 장수촌 중에서는 문화적인 영향으로 주기적으로 금식을 실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직 장기 연구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대체로 하루 중 16시간 또는 일주일에 이틀, 분기에 일주일씩 굶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우리 몸에 좋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요. 운동은 시르투인을 활성화하는 조효소인 NAD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심박수와 호흡을 상당 수준 높일 수 있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HIIT는 1분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고강도로 운동을 수행하고 그 뒤 1에서 2분 동안은 저강도로 운동하는 식으로 세트를 구성해 7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는 운동법입니다. 우리 몸을 불편한 온도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장수 유전자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추위에 떨게 되면 우리 몸에는 갈색 지방 조직이 늘어나는데요. 어떤 생쥐 연구에 따르면 이 갈색 지방이 많은 개체가 추위에 노출됐을 때 시르투인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4회에 걸쳐 총 11분 정도 차가운 물에 들어가거나 찬물로 샤워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운 상황도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효모를 버틸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온도의 환경에 노출시키자 NAD 생산량이 늘어나고 시르투인이 훨씬 더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약 80도에서 100도 사이에 매우 더운 사우나에 가면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한 번 방문 시에 약 15분에서 20분씩 3회 정도 사우나욕을 즐길 수 있다면 최고라고 합니다. 몸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가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전부 쉽지 않죠. 그래서 다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실 것 같은데요. 시르투인을 활성화한다고 알려진 NAD 조효소를 영양제로 직접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NAD는 시르투인의 연료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온몸에서 NAD 농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늙지 않을 수 있다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니 영생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목표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연구 결과가 좋다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귀찮은 일을 모두 하지 않더라도 알약 하나만으로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도 있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진시황들이 저마다 흥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부지런한 사람만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땀 뻘뻘 흘리고 와들와들 자주 떨고 영양제 잘 챙겨 먹는 사람이 무조건 더 오래 살 겁니다. 그렇게 삶을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 저 부자들이 더 확실한 방법을 만들어내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